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장 조각부터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그림 그렸던 부분 내에서 일단은 마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으로 마감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주나 바이오 쪽으로다가 물량이 안 들어오면 이제 빠질 가능성, 그리고 이제 테마들이 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서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많이 빠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이 들어오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는 올랐는데 1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는 2106으로 다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2107까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렸던 그림처럼 이제 오전 중에 만들어졌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폭 안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었는데 아래쪽 라인도 정확하게 지켜줬고 위쪽 라인도 상단부까지도 정확하게 일단은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어제 방송 보고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했던 걸 보면 거의 그래도 추세 자체는 계속 맞추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상으로다가 꽤나 높은 확률로다가 지금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물량은 비차익 물량 1575억 들어왔고요. 오늘은 차익까지도 들어오면서 어제 물량은 쉽게 말하면 조종하는 물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끝날 때보다 지금 약간 올라온 상황이네요. 선물 같은 경우가 우리 장 끝날 때보다는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야간 선물도 살짝 올라서는 시작을 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제 대차 물량을 갖다가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고선 뭐 대차 물량에 대해서 뭐 종목별로다가 보는 방법이랑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 금 같은 경우 제가 엘컴텍 들어가 있었던 거는 금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면서 일단 오늘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1122원으로다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에 비해서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달러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이제 현물을 매수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를 매수하고 역시나 2100을 갖다 돌파시킨 매수의 주체, 그 성향 자체가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이고 조금 장기로 가져가는 성향들이 조금 있다. 그 차익 매물이라든지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가진 이 기관 중에는 금융투자 약간 중립성 성향을 띠고 있지만은, 뭐 투신 같은 경우도 이 투신을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를 갖다가 주로 하는 매수 주체. 그 물량을 다 잡아먹었죠. 지금 얘네들이 한 물량을 갖다가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다 잡아먹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받쳐준다. 얘네가 팔아도 연기금이 받쳐주면 쉽게 내려가진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이 매수 주체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라든지 우량주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적고 내려가는 종목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 쪽이라든지 일단은 순환매가 도는 것들은 빨리빨리 치고 빠지지 않으면 들고 있었을 때 그 등락의 폭이 좀 심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기는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이제 다 이제 제 수익권으로다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말에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제 뭐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만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수익 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대차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어제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대차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차 금액으로서는 이제 올랐는데 감소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 사실은 대차 이 금액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물량을 갖다가 대차를 상환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음에도, 어제 주가가 올랐음에도 대차 금액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그 높은 지점에서도 대차를 상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상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가면서 상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오늘도 살펴보셨을 때 오늘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상환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오늘 이제 8시 넘으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8시 넘어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또 상환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거는 그 물량을 보고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대차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흔들면서 대차를 갖다가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내리면서 조금 더 상환을 하고 대신에 지지 라인은 지켜줄 거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제가 어제 요걸 설명드린다 그랬었기 때문에 요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대차 거래 내역 추이가 있고 대차 거래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냐면 요런 거. 여기 보시면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 지수 관련된 펀드, ETF 종목들에 대한 대차 물량이 감소했는지 요게 가장 좀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게 감소를 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 움직이고 수급을 갖다가 바꾸면서 상환했다가 늘렸다가를 할 수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뭐 전략 선물이랑 연계돼서 전략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ETF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지수를 가지고선 흐름을 갖다가 보고선 매수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차 물량이 상환되면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대차를 갖다가 여기서 증가를 시켰다 그러면 지수를 내리거나 조정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로 나온다고 하면 지수는 내려갈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다가 조금 더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었고 개별 종목으로도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대차 늘렸는데도 오늘 올랐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뺐는데 뭐 막상 올라간 거 보면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뭐 반도체 흐름하고 얘네들이 어쨌든 전체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종목별로다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개별 종목에 대한 이 대차 물량들이 특별히 증가하거나 이 대차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이 ETF 종목 관련된 이런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난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대차는 이제 장이 끝나면 항상 확인해 보는 걸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코스피 지수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부분에서 마감할 거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랑 요 안에서 지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갖고 제가 어제 이렇게 빗금을 그렸었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요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이제 내일도 차트를 예상을 해봐야겠죠. 항상 예상하는 그 재미로다가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가 내린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이 라인을 깨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지나가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깨주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는 2100선을 갖다가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일은 이제 장이 만약에 대차를 더 상환을 하고 오늘 물량을 갖다가 대차를 갖다가 이 부분에서 상환을 했다라고 하면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상환을 하고 싶으면은 2100을 지키면서 이 윗라인에서 상환을 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일은 어쨌든 우량주 쪽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우리 장 시간이 아니고 우리 장 끝난 다음인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변동성이 크다 그랬죠. 우리 옵션 만기일 요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반대쪽으로 컸습니다. 그죠? 반대쪽으로 커지는 바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다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옵션 전날이었죠. 옵션 만기일 전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날이 그 만기일 날은 변동성이 적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기일 전날 올라가면은 이 전날 미리 올려서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옵션 만기일이라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서 주가를 갖다가 폭락시키는 방향 쪽으로다가 가는 거는 아니다. 올리는 방향 쪽으로도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는 갑자기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지표를 마치려고 그
이제 세력의 주체들이 마친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내릴 거면은 오늘 아싸리 내려놓고 내일 조정을 들 주든가 아니면 오늘 조금 보합을 준다 그러면 내일 크게 올리든가 크게 내리든가 둘 중에 이제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개인들 물량이 초반에 바짝 들어왔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립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랑 기관 입장에서는 이때 싼 가격에 사기 좋겠죠. 그럼 2100선을 유지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사서 마지막 부분에 끌어올린다고 하면 내일은 이 라인을 돌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쯤에서 요 비슷한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끌어올리면서 이 정도 선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대외적 변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수급의 주체의 흐름과 비차익 물량들 들어오는 거, 프로그램 차익 물량들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으로다가 남아있고 지금 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봤던 그림은 여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위쪽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75선까지, 2175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다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단기 추세선들이 만나고 있는 자리라서 단기 추세선들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렀지만 내일 여기에 받쳐서 마감을 하거나 받쳐서 마감을 원래는 평일 같으면은 그렇게 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주말이고 주말이 아니고 이제 2주의 마감이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도 남아있고 이래서 아마도 변동성을 갖다가 좀 키우면서 미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는 차트는 아래쪽에서 머무는 차트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요런 그림으로다가 해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맥점을 잡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눌림자리 정도였습니다. 눌림자리 정도. 이거는 차트로다가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약간은 이제 눌린 정도의 그림이어서 뭐 다우존스를 본다고 해도 이건 아직 시작 안 했죠. 다우존스는 시작을 안 했는데 어제 올렸는데 아마도 오늘 눌러줄 가능성. 요즘에는 미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국내 증시 안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르면 미 증시 오르고 우리가 내리면 미 증시 내리고 요즘에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선 만나서 살짝 밀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 눌러주기만 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자리 마찬가지 아직 조금 더 상방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을 했지만 이 아래 라인을 지지받고선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반도체 지수가 반대로 우리 필라델피아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따라서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돌파를 해놓으면 국내 증시 상승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필라델피아 증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다시 이 추세 라인 위로다가 올라탄다고 하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일본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눌렀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지금 우리 국내 지수와 함께 했던 이제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뭐 추세 이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기 추세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심천도 마찬가지고요. 심천 같은 경우도 밀리기는 했지만 일단은 뭐 단기 추세선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밀렸다고 하기에는 추세선 라인을 아직 아래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 조금은 받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살짝 보이죠. 우상향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하락의 뭐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 그러면 뭐 그거는 고수들이나 볼 수 있는 거고 저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단기 추세를 살짝 뚫고 내려오긴 했지만 아래쪽 단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아직은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간에 현재 뭐 유럽 증시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개장을 안 했지만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큰 움직임이 있어도 국내는 야간 지수만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변동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미증시가 폭락을 한다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100 라인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미 증시가 빠지고 이제 옵션을 갖다가 반대 방향 쪽으로다가 크게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빠질 수가 있지만, 오늘도 오전에 시작할 때 S&P 선물이나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니까 이 선물 지수들이 약간 올라 있었기 때문에 국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장 중에는 내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이제 수급의 흐름상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 선물 지수를 따라가지 않고 국내 지수는 어쨌든 약간은 상방 쪽으로다가 올려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매수했던 종목 이제 보시면은, 이제 칠판 보시면 오늘도 좀 종목을 많이 매수했죠. 신규 매수했던 종목은 OCI,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전량 매도했던 종목은 KCTC, 그리고 분할 매도했던 종목 미코, 엘컴텍 요거 마지막에 매도했던 거고요. 장중에는 이제 시가로다가 매도했었죠. 시가로다가 미코 매도했다가 조금 더 위쪽에 걸어놨는데 그 부분은 다 안 팔렸어요. 다 이것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마무리했고요. 엘컴텍 분할 매도했고요. 그리고 S에너지하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한가로다가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한 거의 일부분을 또 매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는데 보면 아래쪽에 드림 시큐리티 이거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저가에 매수해서 오늘의 시간외까지 해서 10% 이상 수익이 발생을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필록스, 그리고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 들어가면서 검색식을 하나를 테스트를 하려고 매수를 했던 건데 잘못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에요. 지금 사야 되는 자리가 첫 번째 지점을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검색식 시험해 본다고 아예 시작하자마자부터 사버려서 요거는 좀 마이너스가 조금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많이 매수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해놨고요. 근데도 이제 조금 요거는 더 내려가서 맥점 잡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또 한참 내려가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어제 사고 그제 사고 지금 세 번째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제 종가로다가 안 담기를 잘했죠. 어제 종가로 담으려고 했는데 안 사지는 바람에 아직 더 내려오면 사야지 그랬는데 더 내려와줘서 호텔신라 조금 매수했고요. 그리고 SFA 추가 매수했습니다. 가격을 이제 보면은 이런 거 이제 시가로다가 매도했던 부분이었고, 5,250원이 아마 거의 고점이죠? 조금 더 올라갔었나요? 좀 더 올라갔었네요. 제가 5,490원에 전량 매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5,460원까지 올라와서 전량 매도를 다 못했고, 그리고 필룩스 종가 11,900원, 근데 11,950원, 뭐 한 틱 차이로다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고, KCTC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했는데 거의 고점 라인이었죠. 고점이 지금 4,395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많이 올라갔었네요. 그래도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었어요. 처음에 단기 고점이었는데 추세 라인을 갖다가 돌파하는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선 내려오는 모습을 봐서 다시 돌파를 한다고 해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거는 전량 매도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여기 3,595원에 매수했죠. 3,595원에 매수했었는데 오늘 저가 라인이 3,540원, 그러니까 좀 50원 정도 비싸게 산 건가요? 근데 오늘 이제 매도 가격이 3,595원에 사서 4,095원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거 조금 이제 퍼센트 대비 1% 이내로다가 매수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한 이제 물량을 갖다가 매도를 했고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47,550원에 잡았는데 47,250원, 저가는 아니고요. 요거는 약간 중간 라인에서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도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래도 종가는 제가 매수한 지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종가보다는 한 틱 아래서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OCI는 이건 종가 매수한 거예요. 종가 매수. 그리고 GS건설 이것도 이제 종가에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SFA 같은 경우가
34,700원. 이것도 종가 매수한 거네요. 종가 매수한 거고, 엘컴텍 같은 경우는 종가 매도. 요거는 좀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먼저 해놓고 5% 지금 5%에서 수익 실현을 조금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S에너지 요거랑 요거는 이제 시간에 매도한 거고, 시간 외에서 이렇게 매도해서 둘 다 상한가입니다. 둘 다 상한가에 걸어놨었기 때문에 둘 다 상한가에 이렇게 매도돼서 오늘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격을 그래도 여기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차트를 보고선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종목을 갖다가 제가 뭐 사라 마라 이렇게 하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런 것들을 샀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이렇게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단기 매매로다가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오늘 정부에서 이제 산업부에서 수소차 로드맵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2040년이에요. 지금 2020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2020년도 안 됐는데 2040년인데 지금부터 20년 동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 육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벤처기업 육성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들어요. 너도 나도. 그 붐이 인다 그러면 뭐 IT 붐이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뭐 진짜 우리 그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뭐 골목식당 하듯이 정말 그 요식업 쪽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요식업에 뛰어드는 것처럼 정말 이게 잘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뭐 로드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도 나도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살아남는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수소차랑 엮여 있기만 해도 지금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껴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게 산업부에서 발표를 해서 로드맵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수소차 사놓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이미 꼈고, 우리 주가 빠질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월봉으로도 보고 있지만 몇 달 동안 지금 이제 거의 3달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3달째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점 부분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에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세력이랑 개인들 물량 가지고선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시총 낮은 것들 위주로다가 해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신규 매수로다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남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돼봤습니다. 제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모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폭탄을 떠안고선 내려오면서 이제 거품이 빠지고 나면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좀 긴 시간을 갖다가 이제 오른 만큼의 횡보의 시간을 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비중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황이고, 이제 거의 다 매도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진 않고 수익 실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매수해놔서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 경우 이제 손절까지도 할 생각으로다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되 주의를 항상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이제 함부로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